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에 대해서 상호 관세, reciprocal tariffs를 부과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상호 관세의 기본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대국이 자국 수출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수입품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상호 관세는 고율 관세 부과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들고 나온 명분은 미국이 다른 교역국, 심지어 동맹들로부터도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런 차원에서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 교역 질서를 요약하자면 상대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있고요. 또 경제블록 내의 경제협정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30년 전부터 시작됐던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의 규칙,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호구였다 이런 인식하에 이 상호 관세를 들고 나온 겁니다. 이미 북미 자유무역협정, NAFTA라고 하는 것에서 그 대상국인 멕시코나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했다가 시행을 유예 중이고요. 또 중국에는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했죠. 다만 이 상호 관세의 실제 적용과 집행에는 상당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몇 가지를 좀 꼽아보자면 가장 먼저 미국의 교역품과 교역 대상국이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4월까지 마친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실제 각국 대상 각 품목 협상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의문이죠. 협상 대상국, 그러니까 미국의 교역국은 약 150여 개국에 달합니다. 품목만 해도 수만 개에 이릅니다. 이것 때문에 과연 실효성 있게 신속하게 이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불투명하죠. 두 번째는 트럼프 정부 출범 당시 우려가 제기됐던 거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수입 물가가 크게 뛴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달리 미국은 이 수입 물가가 상당히 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수입품에 의존한 삶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아직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전히 잠재우지 못했기 때문에 물가 불안은 금리 인하를 쉽게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건 트럼프가 자신의 치적으로 늘 내세우고 싶어하는 증시라든가 또 이 가상자산의 타격이 되겠죠. 세 번째는 이 글로벌 공급망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글로벌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은 항상 위태로운 상태죠. 특정 운하나 해협에서 사건이나 사고만 벌어져도 해당 제품 가격이 폭등하는 이 교란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근데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의 약 4분의 1가량이 소재, 부품,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제품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원재료나 중간재라는 얘기인데요. 이 가격이 뛰거나 아니면 구할 수 없게 된다면 미국 기업들도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관세로 트럼프가 기대하는 효과 중에 하나는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압박하는 건데 트럼프 일기 당시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결과가 어땠느냐? 중국에서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은 게 아니라 미국에 수출하기 좋게 멕시코라든가 베트남, 콜롬비아 등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관세 정책의 효과에 비해서 실제 일기 당시에는 부작용만 커졌는데 이번에도 이런 운명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파악했을 때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극히 적은 교역 국가를 대상으로 상징적 교역품에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교역품을 대상으로,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한 번 말씀드린 트럼프 2기 협상 전략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상대국들에 대해서 크게 엄포를 친 다음에 나중에 협상에서 실리를 일부 얻고 이걸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상호 관세 역시 이런 흐름대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는데요. 다만 여기서도 우려가 되는 게 대상 국가와 상품을 선정할 때 자의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나 일가, 측근들에게 유리한 관세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에는 별도의 관세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인 거죠. 이건 상당한 논란을
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호 관세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죠. 정부는 한미 FTA 때문에 이 두 나라 간 실효 관세율이 0%니까 이 상호 관세의 영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한국의 대미 수출품 관세율이 1.9%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품 관세가 13%가 넘기 때문에 타격이 클 거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이라는 건 이런 외신들의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나온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양쪽 주장은 이 교역품을 어디까지로 볼 거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FTA 대상 품목만 보자면 0%고 큰 영향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외 품목까지를 모두 포함하면 얘기는 좀 달라지죠. 결국 이번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미 철강과 알루미늄이 영향을 받아왔고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우리 대표 수출품 역시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건 이런 우리 대표 대미 수출 기업들이 이미 미국 내 공장 건설 계획들을 추진해왔다는 점이죠. 이 사실을 트럼프는 자신의 관세 정책 성과로 돌리고 싶어 하니까 우리로서는 이 점을 내세워서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